안녕하세요. 7월 3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국일제지 연중 최저가의 위치에서 과연 반도체 EUV용 펠리클은 어느 기업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일제지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EUV용 반도체 펠리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라고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펠리클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5나노미터, 3나노미터의 양산화를 시작한다라고 삼성은 밝혔고요. 이곳의 절대적인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EUV 노광 장비의 펠리클이 절대적인 상황인 곳에서 과연 어느 업체가 가장 먼저 상용화를 내놓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두 기업 SFT, FST 그리고 SNS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보겠고요. 연중 최고치 삼성전자도 연중 최고치 주가의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2021년 1월에 96,000원을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중 최저치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지난해 2021년 상장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의 주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비단 국일제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 수급에 관한 문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수급. 삼성전자는 역대급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물론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조업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좀 줄여주는 가전 이쪽 분야에서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여전히 매출, 2분기 매출도 1분기에 못지않은 어닝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삼성전자 역시 연중 최저치 주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보통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주가만 내리면 잡주로 취급을 하죠. 물론 주가의 상승에는 수급 또는 기업의 앞으로의 비전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일시적인 수급의 꼬임으로 주가는 내리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조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국일제지에서 국일그래핀에서 자회사 국일그래핀에서 하는 펠리클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상장 기업 위주로 오늘은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ST 삼성전자에서 450억, 420억 정도를 출자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죠. FST는 2023년도 EUV용 펠리클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3분기에 그래핀랩에서는 투과율이 90%의 목표로 달린다라고 그랬었고요. FST는 2022년 2월 11일자에 아래와 같은 그러한 발표에 언론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FST가 차세대 소재 상용화에 나선다. 극자외선 EUV용의 노광공정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제품이다. FST에서의 펠리클의 소재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소재로 해서 제품 상용화에 목표를 하고 있죠. 지난해 2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FST는 내년 2023년도 EUV용 펠리클 고객사 평가를 진행을 한다. 펠리클은 회로가 새겨진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초방막 필름이다. 자주 포토마스크가 무엇인지 실리콘 웨이퍼가 무엇인지 이런 거 모르더라도요 영상에서 자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3-4번 정도를 보시게 되면 펠리클이 이런 용도로 쓰이고 진입장벽은 어렵다. 진입장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A든 B든 C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려운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포토마스크를 올리고 빛을 쬐면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펠리클은 오염을 최소화해서 포토마스크를 수차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포토마스크는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사용하고 이것이 10억 원 한 장당 1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므로써 노광공정 불량률도 낮추어진다. 노광공정의 불화로곤에서 EUV로 전환하면서 이 광원이 불화로곤 광원은요 파장이 대단히 깁니다. 193나노미터로 좀 길어요.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즉 파장과 에너지,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따라서 미세 회로의 패턴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5나노미터, 3나노미터의 미세한 공정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려낼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프라로곤의 광원에서 이 초미세 공정 5나노미터 공정 이하에서는 EUV용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EUV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재 변경도 불가피하고 그래서 실리콘도 역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리콘에서 그래핀 소재로 바뀌어야 될 그러한 소재의 변경,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UV는 모든 물질을 흡수하는 등 예민한 광원이고요. 아울러 EUV의 경우 수직으로 빛을 투과하지 않습니다. 거울의 반사에 사용하는 두 번의 반사를 이루죠. 그렇다면 빛의 손실이 많고요. 그러면 투과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만큼 펠리클 투과율이 핵심이고 업계에서는 이 투과율이 90%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투과도를 기준을 잘 하지 못하죠. ASML도 역시 투과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FST 또는 SNS텍 역시 85, 86%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핀랩이 이번 3분기에 90%를 보인다라고 하고요. 현재 FST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인해서 현재 투과율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업체에서는 물론 이제 90%의 각 기업은 할 수 있다, 나오고 있다, 완료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는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펠리클 소재, 그래핀 소재 기업들, 그래핀 스퀘어, 그래핀랩, 국일 그래핀 등이 그래핀 소재를 이용해서 펠리클의 투과도 90%에 도달하고 이런 부분에 진입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EUV용의 포토마스크는 장당 10억 원에 달하고 이 또한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전용 펠리클이 없으면 한두 번 쓰고 버려야 하는데 EUV용 전용 펠리클들은 장당 3천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이 이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포토마스크는 몇 번 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EUV용 펠리클은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 개발 자체가 어려웠을 뿐더러 양산체제를 갖춘 업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ASML과 미국 테러라인이 공동개발해 일본 미쓰이화학이 일부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것도 투과도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대만의 TSMC도 역시 투과율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미쓰이 화학 물량은 많지 않고 TSMC 제품은 투과율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지원을 받은 FST 그리고 SNS텍 등이 SNS텍은 620억 정도를 삼성이 지원해 하는 상황에 도전 중에 있다.
FST는 DNF, 나노종합기술원 등과 협업을 하고 있고 DNF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전구체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FST가 높은 수준의 투과율을 구현하고 있다.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FNS텍도 90%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독과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FNS텍, F가 아니고 SNS텍인데 말이 참 헷갈립니다. SNS텍은 단결정 실리콘 소재로서 펠리클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FST는 앞서 말씀드린 처럼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로 펠리클을 만들고 있죠. 국내 기업이 EUV 핵심 소재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비용 절감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양산화를 이룬 곳은 없습니다. SNS텍 EUV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은행의 대출을 승인받았다라고 해서 지난해에 10월 28일자로 현재까지 또 역시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SNS텍 550억 원 규모의 시설 자금을 줬다랄 듯하고 EUV용의 펠리클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했습니다. SNS텍이 극자외선용의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사의 EUV 도입 확대에 따른 시장 수요 대응 차원이다. 지난해 10월 28일 SNS텍은 산업은행에서 550억 원 규모 시설자금 한도 승인을 받았다라고 밝혔고,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 개발 및 생산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노광공정 핵심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이고요. 블랭크 마스크의 패턴을 노광을 하면 포토마스크가 되고, 이를 반도체 웨이퍼에 올리고 빛을 쬐면 회로가 그려지게 됩니다. 펠리클은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초방막의 필름 형태 소재이며 5나노 공정, 3나노 공정, 미세 공정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소재는 노광기술이 플루아르곤에서 극자외선용으로 전환하면서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SNS텍은 최근 업계가 요구하는 투과율 90% 이상 EUV용 펠리클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했고요. 지난해 10월 28일에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잘 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술에 하는 그러한 기업의 실상입니다. 대면적 그래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핀 스퀘어는 회사를 설립한 지 2012년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죠. 올 라스베가스에선 올 초 1월에 토스터기 정도 하나가 나왔는데 그것은 대면적 그래핀에서를 연구로서 10년 만에 내놓은 것 치고는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품질 테스트를 해외 업체와 준비 중에 있다. SNS텍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과연 어느 업체가 펠리클의 양산화를 상용화를 맨 먼저 시작을 할지, 이제는 그래핀 소재로서 진입하는 그러한 기업들,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곳이 그래핀 랩입니다. 가장 빨리 진행하는 거. 그래핀 스퀘어는 전사공정 기반으로서는 금액이라든지 여러가지 또는 그래핀 자체의 품질 면에 있어서 그렇게는 아직은 모르긴 모르지만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연구는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핀 랩인 저온 직성장이라고 했는데 저온이어도 500도씨 이상 부분 어느 업체 이제 100도씨에서 하는 저온, 진정한 저온, 비전사 방식, 공정이 간소화된 특허 보호와 국내 미국 그리고 연순길 교수의 여전한 국제적인 행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시장에서 그래핀 펠리클
과연 어느 업체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줄까? 우리는 기대해 보고 있죠. 같은 맥락에서 SNS텍은 지난 7월 EUV용 블랭크 마스크 및 펠리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위한 신규 장비 투자를 시작을 했고 이미 경기 용인에 관련 부지는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시설 자금 한도 승인 결정은 EUV용 펠리클 양산 시설 그리고 EUV용 블랭크 마스크 장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공장과 클린룸, 기계 장비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SNS텍은 지난 2002년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의 납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의 블랭크 마스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지만 EUV용은 또 다른 문제이다. 기술에 있어서 앞선 기업이지만 차세대의 소재나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사장되고 없어지는 기업이 이러한 산업군의 섹터가 바로 IT 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적에 현재는 그래핀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현재는 SNS텍 또는 FST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펠리클에 대해서 앞선 연구가 진행이 되었지만 후발주자가 이곳을 넘어설지가 또 관건이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장강의 뒷물결은 앞물결은 뒷물결을 이겨내지 못한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예고하는 그러한 말 뜻이겠죠. 펠리클에서도 EUV용 펠리클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한 꿈의 소재가 아니고요. 최근에 어제 오늘 이제 종토방을 한번 간만에 더 들렸더니 여전히 안티 분들은 안티 짓을 하고 있더군요.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볼 것 없이 비토하는 그러한 모습.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도무지 그분들은 주가만 하락을 하면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증시, 세계의 증시는 최고치에서 잠시 쉬어가는 상황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현재 아직은 주가가 좀 많이 반토막 이상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독보적인 특허 기술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을 하거나 미국 특허청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해석이 없이 주가만 하락을 하는 그리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그러한 상황. 오늘 또 이제 SNS텍이라든지 삼성전자 또는 FST 이런 기업에서 펠리클에 대해서 최소 3년 이상을 연구하면서도 아직 이렇다할 상용화, 양산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뤄볼 때 구글 그래핀 국일제지의 자회사 국일그래핀의 이런 성과물이 현재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잡준이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에 이제 공매도의 특별 점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언론에서만 이야기했지 실질적인 불법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적발해내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정권 초기이고 조금 한번 낮은 확률이지만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의 정부의 조치는 당장에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3개월간에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요. 국일제지 역시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신용장고의 틈의 부분은 거부할 수 없는 팩트이죠. 국일제지를 한번 보면 이제는 2.25% 27,900조 또다시 줄어들었고요. 최근에 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용장고에 새롭게
18만 6천 주, 11만 6천 주 상환하면서 7만 주가 늘어났는데 여전히 이러한 부분을 볼 적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다른 기업 중의 펀더멘탈,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의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지수 급락에 따른 신용장구의 투매 부분이 우리 현 시장 6월 14일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우리 증시에 미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을 볼 적에 이렇게 3개월간의 당국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를 3개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수급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동안의 좀 불안감에서 이제 여유로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요일 저녁이고 이제 연휴가 마지막 이제 주말 휴일이 맞춰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기대하지 않았던 7월을 한 번 더 이제는 당국의 지침 방침으로 인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 있죠. 연중 내에 최저의 위치를 보이고 있는 주가 2,500원을 좀 하는 이러한 모습에 비단 삼성전자도 그러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그와 같은 네오유민텍이라는 이러한 기업들도 현재는 모두 다가 어려운,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급락에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볼 적에 서로 이제 때가 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이러면서 항상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는 진행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휴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